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치홍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왜 이러십니까? 시작부터.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억텐하세요? 어이없네. 어쨌든 또 저희 또 이 월요일 방송 이후에 또 목요일 방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오늘도 시작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일단 요 얘기부터 좀 나누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미국과 일본의 WBC 결승 위원님 보셨습니까? 와, 진짜 그림 같은 만화 같은 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오타니와 트라우스의 그 맞대결. 야, 진짜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 세계관 최강자들의 맞대결. 실화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라고 해도 그 대결 성사시키기가 진짜 어려울 텐데. 그니까요. 그것도 네. 9회 2사에 딱 마지막 아웃 카운트나 딱 남았을 때 오타니도 정말 뭐 120% 힘으로 던지더만. 그니까요. 야, 이 100마일 페스티벌, 102마일, 뭐 볼이 얘기는 했지만 102마일이 나오기도 했고, 그것도 또 보시면은 이 가운데, 한가운데 또 승부를 걸잖아요. 그랬을 때 트라우스 선수가 또 헛스윙하는 모습. 야, 거기에 마지막에는 바깥쪽 샥 슬라이더로 이렇게 삼진 딱 잡아내면서 글러브 던져, 모자 던져. 뭐 그런 것도 멋있는데 네. 뭐 우리 그 결승전 보신 팬분들, 네네. 여러 팬분들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뭐 개인적으로 다들 뭐 다 다르니까 생각이. 근데 나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그 자세, 그 마음, 임하는 자세, 그쵸. 국가대표 이게 진짜로 진정으로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 팀들마다 선수들이 그런 게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글쎄요, 그래도 야구 국제대회 중에서는 WBC가 제일 크지. 그렇죠, 네. 규모가. 근데 점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더 좀 흥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네. 볼 때는 왜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정말 세계 최고의 야구 국제대회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2026년 이제 3년 뒤죠. 이 3년 뒤에서 3월에 WBC가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고, 요번 대회 때는 이제 20개국으로 출전 이 개최국도 또 늘어났거든요. 출전국들도 또 늘어났거든요. 이게 다음 대회 때는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3대2로 미국을 상대 승리를 거두면서 2006년, 2009년에 이어서 또 통산 세 번째 WBC 우승을 달성을 했는데, 사실 2006년, 2009년 이때는 뭐 우리나라 대표팀도 성적이 또 좋긴 했었죠. 4강 갔고 준우승 했으니까 성적이 좋았는데, 지금 이제 2023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 팀들도 그렇고 또 이제 미국 팀들도 출전을 원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력을 다해서, 이때 뭐 2006년에 뭐 그때 우리나라가 상대한 미국 대표팀 라인업 보면은 뭐 아직도 뭐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이름들이지만 그 선수들 사실 몸 안 만들고 나와서 또 우리나라에게 또 일격을 당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친선 경기처럼 생각하고서 준비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젠 아니라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나라도 2026년에는 진짜 이번 대회 때 나왔었던 문제점들, 아쉬웠던 이 부분들, 3년이라는 또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 시간 동안 좀 많이 잘 보완을 해서 다음 대회 때는 또 좋은 성적을 또 거뒀으면 좋겠고, 야, 진짜 이 오타니 선수 결국엔 또 MVP까지 수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요번 대회 이 오타니 선수의 활약 또 평가를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오타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진짜. 네. 야구로 평가할 거는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오타니가 멋있는 게, 난 인터뷰 할 때마다 내가 막 기대가 돼. 도대체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을 할지. 배우나? 그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뭐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오타니는 뭐 뇌에 챗GPT가 달렸다. 그러니까 얘는 그걸 준비를 누가 이렇게 좀 해주나? 근데 어떻게 하는 말 한마디가 이 겸손함이 느껴지면서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쵸. 이런 걸 정말 잘 믹스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니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경기 전에 연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수들 오늘만큼은 존경하거나 동경하지 말자. 뭐 다 들어본 뭐 배츠라든지. 나 지금 소름 돋아. 그게 어떻게 그런 멘트를 할 수가 있냐고. 그니까요. 그게 상대에 대한 그 존경이잖아. 배츠라든지 뭐 트라웃, 골드슈미트 다 야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이렇게
리스펙트. 하지만 오늘만큼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존경하지 말자, 동경하지 말자. 이런 경기 끝나고도 또 얼마나 야, 전 세계 야구가 이제 이 일본을 주목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랬을 때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대만, 아시아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우리의 우승을 계기로 더 야구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야, 진짜. 넌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도 되나? 진짜 그러니까 뭐 야구 실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누구처럼 30년 동안 뭐 한다는 둥 뭐 이런 선수 이런 위대한 선수도 있는 반면에 그래야지 우리가 좀 이제 까내릴 것도 좀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간성이 없어. 뭐 미워할 수가 없어. 미워할 수가. 하여튼 오타니를 위한 오타니만을 향한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멋졌고 뭐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3년 후예요? 4년 3년 후를 다시 뭐 우리가 또 기약을 하면서 근데 좀 많은 것들이 좀 바뀌겠죠 이제는. 그렇죠. 약간 특히 대진이 보면은 좀 약간 좀 불합리한 것 같아. 그쵸. 뭐 조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게 그거는 사실은 좀 오해가 있긴 합니다. 이게 뭐 일본이랑 미국이랑 결승에서 맞붙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대진표를 좀 뭐 어떻게 했다. 요거는 좀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경기 시간 같은 거 바꾸는 것도 어쨌든 이제 참전한 이 국가들에게는 좀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제 대회라고 하면은 뭐 조추첨부터 뭐 시드 배정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사실은 사무국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짜놓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뭐 그렇습니다. 야, 빨리 슬슬 KBO 얘기하지. 어저께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이창규가 뭐가 재밌었다? WBC 어저께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또 이제 3년 뒤를 또 기약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또 아쉬운 성적으로 탈락하면서 막 그 즐거움, 기쁨을 또 함께 누릴 수 없다는 게 또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WBC 끊자. 또 입에서 또 욕 나온다. 그러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 대회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범 경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수영이야? 지금 뭐. 왜요? 밖에서 안에서 그냥 신수영이 그냥 아주 그냥 훌륭해.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최고령 선수인 추신수 선수 지금 시범 경기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경기에 나와서요. 지금 14타수 6안타, 타율도 4할 2푼 9리고요. 와, 지금 OPS는 무려 1.365. 대단합니다. 지금 뭐 나이를 잊은 활약을 시범 경기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올 시즌 시범 경기만 놓고 보면은 더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시범 경기 성적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또 이제 올 시즌에는 지명 타자가 아닌 또 외야수로도 또 나설 시간들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팔꿈치 상태가 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는 추신수가 한동민과 번갈아 가면서 우익수로 출전할 것이다. 김원형 감독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이 좋은 타격감, 이 정규 시즌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베테랑 선수들 같은 케이스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추신 선수 근데 사실 시범 경기에 대한 성적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지난 2년 동안의 성적보다는 지금 이렇게 시범 경기 성적이 좋다는 거는 그동안에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죠. 그렇죠. 갑작스럽게 계약을 하면서 뭐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고 시범 경기 또 전부터 추신 선수가 준비를 잘 하면서 굳이 꼽자면은 시범 경기 성적이 좋으면 그런 좋은 기분 그대로 시즌을 시작을 하니까 분명히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시범 경기 성적이 좋지 못하면은 느낌이 약간 뭔가 찜찜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니까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컨트롤은 이 정도 베테랑 선수들이라면은 크게 문제가 휘둘리지 되지는 않는다.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시범 경기와 정규 시즌에 경기에 임하는 그 자세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 아무래도 시범 경기는 조금 뭐 좀 여유가 있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뭐 한 자리
이 라인업 카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경쟁하는 그런 선수는 또 일단 아닐 뿐더러 게다가 워낙에 또 베테랑이다 보니까 시범 경기에서 성적이 또 안 좋으면 내가 뭐 타격 컨디션이 지금 받아야 되니까 뭐 시즌 개막하면 올라가려나 보다. 아니면 너무 좋으면 이 분위기 그대로 개막할 때까지 가면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해. 그래도 한 1년 하니까 아, 그럼요. 너 좀 안다 이거죠. 아, 그럼요. 내가 좀 딱 쿵하면 짝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 이렇게 가는구나 느낌 좋습니다. 추진 선수 근데 또 불안하다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슬로우 스타터인데 시범 경기부터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면 만약에 이제 정규 시즌 시작했을 때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슬로우 스타터는 진짜 반대야 나는. 근데 선수를 존중을 해주면은 그거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게 감독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왜 슬로우 스타트가 아니라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들이 시즌 초부터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지, 싸워야지.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저 선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또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개인 스포츠라면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네.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많이 지도도 해봤고 이런 것들을 지켜봐왔고 또 선수 생활 경험을 해봤고 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선수를 이제 뭐 출전을 시키고 또 라인업을 구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슬로우 스타터는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선수들이 존재하는 거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즌 구상을 할 때 또 저런 추진 선수 정도의 이 전력은 언젠가는 꼭 반드시 살아나줘야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좀 믿고 기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또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추진수, 김강민, 오승환 선수 한국 나이로 42인데 세 선수들 모두 나이가 많아서 밀리는 게 아닌 진짜 실력으로 오랫동안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베테랑 선수들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는 게 사실은 젊은 선수들이 치고 올라와서 이제 내가 물려주고 이 자리를 뭐 놓고 떠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가는 게 사실 이제 세대 교체지. 너 안 써, 나이 들었으니까 안 쓸 거야 이러고서 젊은 선수 그 자리에 박아 놓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사실 세대 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팀이 와르르르 하고 이제 무너지지. 그거는 후배들도 알거든. 후배들도 알아. 그래서 그렇게는 지금 운영하는 팀들은 이제 전혀 없고. 선수 일단은 그 베테랑 선수들, 고참 선수들 지금 거론된 그 선수들이 본인들이 더 잘할 거야.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내가 어렵다, 안 된다. 더 잘 알거든. 그래서 사실은 선수들이 은퇴하는 시점도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야, 쟤는 진짜 벽에 똥 칠할 때까지 한다.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막 속된 말로 보면은. 택도 아닌데 왜 저렇게 계속 하겠다는 건지 이런 선수들도 있어. 그렇죠. 네. 그거는 진짜 아니고 저 정도 커리어의 선수들은 스스로 이제 멋지게 멋지게 딱 마무리하는 것도 선수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깔끔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달라고 은퇴하는 이런 선수 없다. 이런 선수도 있어. 나는 이제 스스로 빨리 나는 이제 판단을 해서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지. 이런 선수가 어딨냐고. 지쳤지.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참 별일이야. 어쨌든 지금 추진 선수가 이제 올 시즌부터는 외야 수비도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2경기만 외야수로 출장을 했고 이제 올 시즌부터 다시 외야 수비 나가면 이게 수비력이 괜찮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해. 그 수비를 나가는 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옛날에 난 이제 김동주 선배가 수비를 나가야 공격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뭐 팬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또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게 과연 저렇게까지 영향을 끼칠까 타석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그러는 거야 선수들마다. 추진수 선수도 예전에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도 그랬었어요. 그때 수비를 나가야지만 이제 타격에 있어서도 좀 집중력이 좀 생기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크게 좀 지명 타자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낫던 것 같았는데 저는 제가 느낄 때. 근데 이호준 코치님도 그러셨고 수비보다는 지명타로 나갔을 때가 더 많기도 하고 성과도 좋고. 근데 또 반대로 최준석 옛날 최준석 선수 준석이는
자기도 수비를 나가야 뭔가 이게 계속 연결되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훨씬 더 타격감을 유지하는데 좋다고. 이게 선수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게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수희님 지금 수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하셨는데 누구? 수희님이 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수비 못해서 지명타자가 더 좋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는 수비를 나가고 싶은,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에 안 나갔으면 좋겠고 나는 지명 타자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만수 감독님들한테 했죠. 그랬더니 나가야 된다고. 야 너는 어떻게 야 코치가 와서 뭐 선수 누굴 나간다면 너는 어떻게 선수가 와가지고 무슨 자기는 수비를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등 그딴 놈 넌 뭐 그런 놈이 다 있냐고 막 그랬는데 벌써 그래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어쨌든 이 추인 선수 수비력, 이 뭐 수비 나가고 싶어 한다, 뭐 요거를 이제 떠나가지고 뭐 타격에도 도움이 된다, 요걸 떠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나이도 조금 있고 추인 선수가 이 수비 외야에 가능할지. 왜냐면 이제 전성기 때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수비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생각하세요? 우리 어때요? 네. 대한민국의 수비 수비 좋은 선수들 뭐 있죠. 뭐 예를 들어 제일 뭐 박혜민 선수 제일 먼저 뭐 딱 떠오르잖아. 최지훈 선수도. 최지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선수 이제 정말 많은 선수들 다 한 번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비력이 추신 선수가 좋은지 당연히 좋지. 추신 선수보다 못한 선수들이 얼마나 많아. 아 그런 느낌으로. 어깨 수준도 그렇고 막 떠오르죠. 머릿속에 막 여러 팀 10개 구단 쫙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외야수로 메이저리그에서 뛴 선수야. 메이저리그뿐만이 아니라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인데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지. 그렇습니다. 추인 선수가 어느 정도 이 외야수로 조금 출전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김원영 감독이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지명타자에 좀 더 다양한 선수들을 돌려 쓰면서 좀 체력적인 안배를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처럼 또 들리기도 합니다. 네. 위원님 혹시 새 대전구장 건설 현장 가보셨나요? 니오넴의 새 구장처럼 야구장에 인피니티 풀이 생긴다네요. 그리고 마지막 바람은 예전처럼 흐지부지 안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인데. 흐지부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건 해마다 한다, 공사한다. 그렇죠. 야구 짓겠다 하는 것도 네. 없어지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니오넴 파이터스 구장 영상으로 봤어요? 어마어마하던데요. 와, 네. 진짜 뭐 흰옥기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너무 잘해놨더라. 네. 진짜 너무 잘해놨어. 진짜 한화 이글스가 그거에 버금가는. 나는 사실 그 정도까지 기대하지도 않아. 아우, 그냥 신축구장. 그냥 관중이 쾌적하게 야구를 볼 수 있고 선수들이 좋은 그라운드 컨디션에서 뛸 수 있는 구장만 만들어준다는 그래요. 거의 그냥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시 삼천포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위원님 이렇게 사이에 저런 질문 이거 한번 읽어봐 이래가지고 읽으면은 앞에 있는 용철 씨가 이거 다 자르고 다시 편집해야 돼가지고 힘들단 진짜? 말이에요. 저에게는 Q&A 할 때 해도 되잖아. 아 그래도 이 안청 의원님 자기가 저거 좀 읽어봐 이래 나중에 하십시다 이거보다는 아니야. 하는 게 낫지. 아니야. 아니야? 형 나중에 할게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야. 근데 상현아 저거 읽어봐 이랬는데 이거 이 순간부터 이미 잘라야 되는 거야. 아, 나 진짜 이게. 야 이창규! 뭐, 자기가 읽어놓으라 그래놓고 바깥에 불러.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뭐 추신 선수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신 선수 얘기도 또 해봤지만 이번에 힐만 감독이 이제 SSG 컨설턴트로 또 계약을 했어요. 이제 우승 감독 아니겠습니까? SSG 예주에 과거 SK 시절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의 그 뭐 성적에 대한 뭐 이런 것보다는 제 느낌은 그 약간 장기적인 그 플랜인 것 같아요. 선수들 육성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 선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지 훈련지 아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힐만 감독이 사실은 그 미국이나 이쪽과의 네트워크는 뭐 이 양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진짜 중요하거든. 특히나 이제 외국인 선수 선발할 때 갑작스럽게 어떤 뭐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면 이걸 빠르게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힐만 감독이 충분히 또 가능하고 그리고 그거 진짜 구단들 많이 신경 써요. 해외 전지훈련. 아, 네네. 비용도 그렇고 이게 효과를 보려면은 정말 최상의 컨디션에서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애리조나가 지금 이게 이상경 때문에. 문제가 좀 많다. 네, 네, 눈이 네. 내리고 뭐 해가지고 훈련 못 하고. 예.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빠르게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하면서 힐만 감독이 이런 부분을 좀 맡아주기를.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영입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승했을 당시에 그 SK 또 이끌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제 외국인 감독으로서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감독 중에 하나가 이제 힐만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보니까 이 SSG 지금 뭐 댓글에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SSG가 또 티켓 값을 올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뭐 여쭤보니까 한 주중이랑 주말이랑 뭐 이렇게 또 합쳐가지고 거의 뭐 20% 가까이 올라서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이거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아무리 뭐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올린 거 좀 너무 지난해에 또 게다가 이 SSG가 관중동원, 이 홈 관중동원 또 1등 하지 않았습니까? 이팬 여러분들의 이 열화 같은 성원 을 보고 나서 또 티켓 값을 올렸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반대 네.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물가 상승률이 있으면 뭐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나는 이거 야구장 표값 올라간다는 거 사실은 전혀 몰랐지. 전혀 몰랐죠. 내가 아는 거 뭐 짜장 짬뽕 값이 오르는 거 정도는 알지 내가 무슨 야구장이고 오르는 구장 자주 안 가시니까 뭐돈 내고 갈 일이 돈 내고 갈 일이 어디 있어. 네. 뭐 가지도 않지만 TV 잘 돼 있는데 어쨌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팬의 입장에서는. 아 근데 이게 물가 상승이 물론 이제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야구 티켓 값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확 올라간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난해 홈관중 1등이라고 뭐 관중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다음에 곧바로 지금 뭐 댓글 나오는 게 용진이 형 우승했으니 수급 모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를 확 올려버리면 뭐 멤버십 뭐 이런 이것들도 있어서 뭐 좀 할인을 받고 뭐 그럴 수 예매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멤버십에 가입 못 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고 또 멤버십 혜택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한 네. 20% 돼요?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 네, 정도? 거의 네. 그러면은 뭐 한 10,000원이면은 한 12,000원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정도 이제 되겠네 거의. 그렇죠. 이게 더 비싼 자석이라면은 또 그렇지 더 만 많이, 원 네. 이상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 5만 음. 원짜리는 6만 원으로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물가 상승에 티켓 가격도 올리면 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지. 솔직히 플라스틱 의자 좌석이 3만 원이면 비싸기는 비싸죠. 뭐 이런 의견들도 또 있습니다. 참 이거 근데 이미 결정 났잖아요. 네. 이거 가격. 이 가격이에요. 이거 한번 뒤에 볼까? 어우 야 이거 보자. 이거 나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아니 이쪽으로 살짝 나오세요. 네. 이거 보니까 지금 이 오른쪽이 이게 인상된 가격이잖아요. 4층 일반석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에서 13,000원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원 정도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야 일반석도 12,000원에서 14,000원, 내야 일반석도 13,000원. 요런 거는 좀 확 눈에 띈다. 왜냐면은 몰리스 15,000원에서 그림도 2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요 6,000원이 올라간 거네요.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쭉쭉쭉 보니까 뭐 외야 패밀리존 같은 경우도 8,000원, 뭐 이마트 프렌들리존 뭐 5,000원. 그러니까 이게 인상 폭이 여기 바베큐존 같은 경우는 9,000원 올랐습니다. 내야 패밀리존 10,000원. 테이블석 7,000원. 1층 테이블석은 여기도 10,000원 올랐네.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 좀 실감이 좀 오긴 하는데요. 네. 야, 이거 내가 볼 때 물론 뭐 여기서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죠. 티켓 값이 뭐 대부분의 저거잖아요. 광고하고 티켓 값이 구단 수익의 뭐 거의 뭐 그렇죠. 90% 이상인데 이해는 되긴 하지만 지금 글쎄 팬들이 이걸 가지고 이해를 크게 하실 분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이게 혜택은 줄고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푸미사롱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저러면 야구장 음식값도 올랐을 때 이게 사실 단순히 티켓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구장 내 취식 뭐 이런 것들도 가격이 지금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그랬을 때 이 뭐 4인 가족 기준 혹은 이제 뭐 2인 뭐 데이트 기준 이랬을 때는 진짜 이 비용이 꽤나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한 번 야구장 가는데 그 비용이 그죠? 야구장 안에서 그거 하시는 그
점주분들이라고 해야 돼요. 네네네. 매점 같은 것들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반대가 심하겠지. 티켓값이 오르면 왜냐면 덜 찾아주시니까. 어쨌든 많이 와야 뭐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실 텐데 이거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10번 갈 거 한 대여섯 번밖에는 안 가실 것 같아요. 아, 그러게. 진짜로. 이런 부분은 조금 좀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우실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댓글도 좀 보면요. 에피타이트님이 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김원영 감독 입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아까 이제 힐만 감독 컨설턴트 얘기에서도 나온 의견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의식이 있을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거. 나는 이게 김호영 감독 입장에서는 힐만 감독을 어떤 다른 부서에 선임을 했다? 이거는 향후 이제 다시 그거의 자리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겠지. 선수들은 같은 포지션, 동일 포지션에 어떤 선수를 추가 영입을 해. 네. 그 FA가 됐던 뭐 트레이드가 됐던 영입하면 선수들도 또 생각이 또 그렇게 되는 거지. 쫓기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무식님이 안녕하세요.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라고 하지만서도 팀들이 승패는 신경 쓰기보다 부상 방지랑 컨디션 점검에 포인트를 두겠지만 플레이하는 과정이 좋지 않으면 말짱 무소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생각하시냐고 지영상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플레이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컨디션을 올려가는 이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정이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도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뭐 4타수 무안타, 3타수 무안타 이런 것들은 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네네. 특히 막 보네드 플레이, 수비에서 포메이션에 또 뭐 사인 미스, 투수 포수 간에 또 구종 사인 미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딱 그거지. 아 저것들은 캠프 가서 뭐 했나? 아.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다듬고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춘 상태에서 이제 그 연습을 경기 때 녹일 수 있는 거는 시범 경기거든 사실은.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미스 나오고 막 이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저기서 뭐 했나라는 생각이 팬들만 드는 게 아니지. 그쵸.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컨디션이 오른다고 해서 저런 얼빠진 플레이는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제 타격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알아서 올려야지. 그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아 이거 내가 감이 너무 안 좋은데라고 하면은 훈련량을 확 늘린다든지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해서든 막 그 개막일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저런 모습, 저런 보네드 플레이가 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아, 이거 그냥 이제 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 했는데 한번 꼭 읽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LK90님이 김현수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WBC 참패에 자숙 못하고 롯데 유강남 선수 놀리며 까부는 제스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패에도 굽히지 않는 멘탈일까요? 망각하는 까붐일까요?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뭐 생각하기 뭐 나름이겠죠. 김현수 선수 좋아하는 팬들은 이미 끝난 일인데 왜 그러냐. 전 소속팀의 동료랑 이제 그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시범 경기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정규 시즌 경기에서 또 그러면은 이제 팬분들도 또 뭐라고 하시겠지만, 네.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분들은 그 WBC 그 참패가 있는데 지금 저기서 뭐 희닥거린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이거는 뭐가 답인지 진짜. 아 근데 저는 너무 뭐 물론 이제 이번 대표팀이 너무 진짜 못했죠. 너무 못했죠. 올라가라고 떠먹여준 것도 이제 에잇 안 먹어 이러고서 한 수준이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너무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지금 뭐 대회 나가기 전부터 좀 큰 중압감에 시달렸던 게 아닐까. 물론 이제 호주, 중국, 체코 이런 팀들이랑 같이 한 주에 속했는데 그걸 중압감 느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도 어쨌든 1라운드에서 떨어졌잖아요. 후안 소토 선수도 떨어지고 나서 아쉽다 이렇게 올리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죄송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뭐 다음에 대회 우리 더 잘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문화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분위기의 차이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제 언제까지 또 자숙이라는 말이 또 맞나? 또 이제 국가대표라는 정말 어려운 결심이 또 있어야지만 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뽑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안쓰러운 부분도 저는 어쩌나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네. 아무리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그런다지만 성적이 성적이고 상황이 상황이면 좀 자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의견까지 또 세라핌님 남겨주셨습니다. 대구 경기 김현수 대구 경기 두고 볼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백호 선수의 이제 포지션 이 전환 다시 한번 또 이제 외야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거 4년 만의 일인데요. 이거 강백호 선수 본인이 또 요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좀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 선수 외야수 선발 출장 기록 지금 뭐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좌익수로 68경기 그리고 우익수로 또 72경기 뭐 이렇게 나왔었고 또 2020년부터는 이제 1루수로서의 출전이 정말 많았는데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부상도 있었고 또 지명타자로 자주 출전을 했습니다. 외야수로 전향하는 이유 KT에는 1루수 자원 넘치고요. 고교 시절 또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렸기 때문에 이 강한 어깨 사실 1루수로 쓰면 조금 아깝잖아요. 좀 이제 재능을 썩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강백호 선수 1루수로 뛰면서 팀이 우승도 했고 나도 1루수 골든글러브 받았다. 1루수로 뛴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지만 지금부터 외야수로 뛰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포지션 두 개나 볼 수 있는 것이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1루수와 또 외야수를 병행하면 본인의 또 이제 기용 폭도 넓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이 강백호 선수의 외야수 복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만약에 그 1루 같은 경우에는 박병호 선수가 일단 있고 박병호 선수의 수비력은 오재일 선수와 더불어 리그 최고입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또 박병호 선수 몸 상태도 굉장히 건강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강백호 선수가 1루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원해서 1루로 간 게 아니고 팀 사정상 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강백호 선수가 1루로 이제 간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공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1루 내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미스 때문에 경기에 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타격에도 분명히 뭐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외야 쪽으로 다시 기존의 포지션이었던 외야로 이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것도 구단하고 감독하고 스텝하고 또 잘 얘기해서 그게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목표를 메이저리그로 잡으려다 보니 거포가 질비한 MLB에선 경쟁력이 밀린다고 생각한 것 같다. 삼성사랑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강백호 선수가 1루수 혹은 이제 지명타자 뭐 이런 포지션으로 국한이 되어 있으면 뭐 나중에 이제 만에 하나 또 해외 진출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조금 몸값에 있어서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물론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코너 외야도 저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과 1루수 지명타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WBC 때 사실 뭐 세레모니는 아쉽긴 했지만 계속해서 타격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장타를 계속 만들어내는 모습은 있긴 했었거든요. 타격이야 뭐 사실은 강백호 선수는 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외국 에이스급 투수들 상대로도 뭐 장타 뻥뻥 때려내고 타이밍 만들어내는 거 보면 확실히 타격에는 어떠한 그 장점이 뭐 나타나는 그런 선수인 것만큼은 또 국내 KBO 리그에서 검증도 받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강백호 선수의 수비력, 사실 1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하긴 했지만, 뭐 우리나라의 골든글러브는 사실 수비력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또 이제 공수 양쪽 뭐 다 평가를 해서 이제 주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1루수 골든글러브도 차지를 했는데 이제 외야수로 다시 돌아간다. 이 수비력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수비력에 있어서 어떠한 그 평가라고 하면 1루에서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둘 다. 아니면 외야 이제 앞으로 외야에서의 수비력? 뭐 둘 다. 1루수 때 어땠는지 혹은 이제 외야수 때 사실 예전에도 뛴 적이 있었잖아요. 2018, 19년에도 뛰었었으니까 그쵸? 그때 또 어떠셨는지. 그거를 그냥 하나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주 포지션을 외야로 두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면 1루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선수니까. 근데 외야가 보면은 지금 뭐 배정대, 조용호 또 발빠른 선수들도 알포트 있죠. 네네네. 또 있고 뭐 김민혁도 있고 강백호까지 들어가면 벌써 5명이에요. 그러네. 근데 이 중에 이제 지명타자가 들어가겠죠. 지명타자가 또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다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배정대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이 원체 좋은 선수니까 박아놓고 뭐 조용호 선수도 코너 외야수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KT가 일단은 글쎄요, 공격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나는 전혀 이제는 뭐 아직 뭐 떨어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백호 선수가 사실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막 여러 가지 막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선수 힘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 저는 수비력은 사실은 뭐 일단 외야는 어깨가 좋으니까 아마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써니님이 솔직히 1루 수비는 박병호 선수가 더 잘하고 젊은 선수가 지명 타자만 할 수는 없으니 팀 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도 외야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본인이 이제 요청했다라는 점이 어쨌든 본인이 또 다른 포지션을 찾아서 그쪽에서 좀 기용해 주십사 이렇게 감독에게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게 본인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만약에 감독이라면 강백호 선수 어느 쪽으로 좀 기용하실 건지 궁금해요. 1루, 지명, 외야 뭐 여러 가지. 네. 저는 그냥 딱 어떤 외야수만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이게 좀 유동적으로 잘 유연하게 대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올해는 넌 외야수만 나가 이게 아니고 올해는 이제 주로 이제 주 포지션은 외야수이긴 한데 뭐 가끔씩 보면은 뭐 박병호 선수가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부진에 빠질 수도 있고 1루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지명 타자가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강백호의 공격력을 감안을 하면은 강백호를 뺄 수가 없어. 하긴. 그러니까 강백호 우익수 때 사직에서 손 부상 당한 이후 1루로 갔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도면 우익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진규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에 KT 위즈의 그 야수, 그러니까 타자들 뎁스가 좀 두텁다 보니까 상대 매치업에 따라서 선발 투수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좀 어느 선수 넣고 어느 선수 빼고 이러고 했을 때 포지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라인업을 짜는 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건 얼마나 커요. 근데 난 진짜 우리 WC 때 박혜민 선수 외야수인데 1루수 계속 나가는 거 보고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삼성 때도 또 1루수 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비력이 좋은 선수를 1루로 기용하는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도 이런 부분 좀 1루수로는 내가 좀 아까우니까 우익수로 가서 이제 강한 어깨를 한번 좀 뽐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라피모님 강백호 올 시즌도 지명 타자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야수로 간다고 해도 아까 얘기한 배정대, 조용호, 알포드의 수비력을 넘어설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든다. 그렇죠. 수비력만 놓고 보면 강백호 선수가 저 선수들을 뭐 압도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죠. 물론 이제 어깨가 강하다는 장점은 있기는 하지만 타구 판단이라든지 스피드 이런 것들은 기존의 외야수보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감독이 이제 외야수비 코치랑 같이 이거 어떻게 잘 라인업을 잘 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네, 2015년 구자욱 선수처럼 내야 외야 여기저기 또 멀티 포지션 뭐 그렇게 기용할 가능성도 또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댓글 조금 소화를 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뭐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펜 부상이 관건 아닌지요. 맥콜러버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건 선수 또 김민수 선수 아니 어쩌다가 지난해 뭐 필승조 2명이 딱 부상으로 시즌 앞두고 이렇게 이탈을 한 상황. 이거 KT 입장에서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네. 필승조 선수들이 지금 빠져나갔으니까. 진짜 보통 필승조도 아니고 진짜 마무리 셋업맨 요렇게 둘이 딱 나가버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뭐 일단 기존에 선발로 준비를 시켰던 선수들도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2군에서 좋은 성적 내고 있는 선수들한테 기회가 분명히 또 돌아갈 수도 있고 이거 지금 포지션 정리를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김재윤이 마무리를 맡고 있고 중간에 이제 8회, 7회 뭐 요 상황에서 필승조 역할을 맡아주는 뭐 박영현 선수도 있고 이제 왼손 쪽에서도 좀 더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민수나 주건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죠. 그렇죠. 또 그만큼 많이 또 이 선수들이 성과도 냈고 믿음이 그만큼 있으니까. 야, 근데 시작 전부터
이 두 선수를 빼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게. 이게 KT한테 너무 크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박영현, 엄상백, 강제 필승조 확정 맥콜러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올해는 또 새로운 얼굴들이 또 이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잘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 방송 마치기 전에 또 이제 안내해드릴 사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엠스플에서 신규 유튜브 채널 또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쟁 상대야? 몰라, 그런가 봐. 근데 이걸 여기서 홍보해달래.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자. 아니, 이거 이거. 이것들. 채널 이름은 아나모하나라고 합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들의 또 일상을 담은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아나운서들은 방송 없을 때 뭐하나, 방송 준비할 땐 뭐하나 등등의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모하나구나. 아나운서들 뭐하나 이래가지고 아나모하나인 것 같은데, 아나운서들뿐만 아니라 엠스플 해설위원들 정민철 위원, 이상훈 위원, 박지영 위원, 심재학 위원, 양준혁 위원, 심수창 위원도 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아나모하나 채널 가시면 채널 오픈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누르시고 커피 기프티콘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또 저희 가족 여러분들 웬만하면 또 이제 브런치 가족 여러분들이 또 가가지고 상품 타고 경품 타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또 구독 링크 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나와요? 얘기를 하셨는데 엠스플 아나운서분들 또 그리고 해설위원분들도 또 나오신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로 또 가득 채워갈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는 방송사끼리도 돕는군요. 짱짱하셨는데 같은 가족이에요. 여기는 엠스플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형 볼륨 좀 올려줘. 갤럭시인데 만땅으로 올려야 들을만함. 산타님 얘기를 하셨는데 요 마이크 같은 거 좀 예전에 우리 여기 가까이서 놓고 하면은 이런 다다음 주에 공사해. 다다음 주에 공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공사하면 좀 더 원활하게 또 좋은 수율로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그때까지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4월 3일부터는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이제 데일리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시즌 체제로 또 돌아가면서 주 5일 방송으로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그걸 읽냐고요? 그래도 읽어드려야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이상하게 영상으로 올라온 건 소리 크게 들리던데 그건 이제 또 저희 PD님께서 잘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는 월요일입니다. 아직까지 한 주 남았어요. 월목 체제는 한 주 남았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